네, 안녕하세요. 금일 자연어 처리팀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박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Generative Representational Instruction Tuning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간단하게는 Grid LM이라는 것을 제안을 해서 이 Generative Task 그리고 Representation Learning을 함께 이제 학습하는 모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사실 선정한 이유가 이 RAG에서 최근에 이제 추론 단계에서 추론 속도를 또 올릴 수 있는 등 실용적인 부분이 있어서 발표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래 많은 엔터프라이즈들에서 인베딩 API들을 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오픈 AI는 당연하고 또 구글이라든지 여러 기술력 있는 업체들에서 그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런 API들을 써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API들이 사실은 그 기업의 돈이 되다 보니까 아키텍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 자체적인 인베딩 모델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인베딩 모델 한마디로 이제 텍스트 인베딩은 인베딩이 무엇인지부터 사실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텍스트 인베딩은 텍스트가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플로팅 포인트 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벡터로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텍스트를 이러한 싱글 벡터로 변환시키는 것의 장점은 이 벡터 표현을 통해서 검색이라든지 클러스터링 그리고 뭐 추천 더 응용적으로는 이상 탐지라든지 분류 등 많은 태스크들의 기본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오픈 AI에 정리된 유즈 케이스들을 이제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면 이 텍스트 인베딩을 호출해서 사용자 쿼리에 대해서 질문을 답변하게 하거나 인베딩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코드를 검색해보거나 뉴스 기사를 추천하는 등 이제 텍스트 또는 인코더로 그 자체로 쓰이는 등 다양하게 이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이제 이런 그리드 LM을 제안한 배경 중에 하나로 이런 텍스트 인베딩이 into the generative paradigm이라고 해서 이런 텍스트 인베딩이 제너레이티브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제 합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서치 엔진이나 좀 유저 반응형 챗봇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질의응답을 예제로 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RAG 대표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면 실제 사용자 쿼리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사용자가 질의를 하면 그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관련된 컨텍스트들을 이제 검색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 생성 모델에게 그냥 바로 쿼리를 넣는 게 아니라 관련된 정보들, 뭐 예를 들어서 기업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큐멘트들을 프롬프트로 구성을 해서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하여금 유저 쿼리에 대해서 좀 더 정확도가 높고 이제 신뢰가 있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생성하도록 돕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RAG 과정 자체를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RAG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제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크게 이제 전통적으로 RAG를 우리가 계속 부르는데 이 RAG는 쿼리로부터 가까운 텍스트를 가져오는 과정이 먼저 있고 이 인베딩 모델로부터 이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이제 이 가까운 도큐먼트를 찾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쿼리와 입력으로 해서 다큐먼트를 같이 이제 입력으로 해서 생성 모델로 하여금 답변을 하는 이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전통적으로 이제 라그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이 인베딩 모델에서는 사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서를 검색해 올 때 이 높은 디멘셔널리티나 또 필요한 정확성들이 굉장히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정확성으로 인해서 따로 인베딩 모델을 사용하는 편이고 또 답변 생성을 통해서는 이제 인베딩에서 찾아온 다큐멘트와 함께 해서 이제 시퀀스로 학습한 모델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모델이 사실 근본적으로 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생성 중 모델이 이제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의 등장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해졌고 이제 앞선 API들을 살펴봤듯이 인베딩 모델도 사실 점점 더 강력한 성능들이 솔루션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베딩 모델 자체가 이제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속도 이슈가 존재하는 데다가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의 인베딩 모델을 그대로 인베딩을 쓰자니 성능적인 이슈가 있다는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제너레이티브 태스크를 수행을 하면서도 이 시뮬러리티나 리트리브 태스크를 수행하는 이런 텍스트 인베딩도 이런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을 생성하는 그런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이제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기존의 인베딩 태스크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태스크의 연구 동향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베딩 태스크의 동향을 살펴보면 16년부터 19년도까지는 이제 이 단어 인베딩 표현에서 문장 인베딩 표현을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들이 활발히 연구되었다면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뭐 센트-T5라든지 GTR 모델들을 이제 살펴보면 기존의 STS와 같이 쿼리나 패시지가 비슷한 소스나 길이 분포를 가지는 이걸 이제 시메트릭한 태스크라고 하는데 이런 시메트릭한 태스크로부터 유사성을 표현하는 여러 모델들이 개발되었음을 이제 이 센트 T5라든지 GTR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쿼리나 패시지 구조 길이의 뭐 이제 분포에 맞게 이제 특화된 뭐 시메트릭하면 시메트릭하게 또는 애시메트릭하면 애시메트릭하게 그런 태스크에 맞게 모델들이 따로따로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의 흐름이 2022년이나 2003년으로 넘어가면서 뭐 E5라든지 뭐 GT와 같은 모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 하나의 모델로 이 쿼리나 패시지가 길이가 분포가 다른 아까 이제 애시메트릭한 태스크들에 대해서도 잘하고 또 시메트릭한 태스크에 대해서도 잘하는 그런 모델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태스크들이 이제 나눠지지 않고 하나의 모델로 통합되는 과정들을 인베딩 태스크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 모델 또한 이제 특정 태스크에 맞는 모델 위주로 개발이 이전에는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예를 들어 번역 모델의 경우에는 번역만 하도록 하거나 뭐 질의응답 모델의 경우에는 질의응답만 하게 하는지 이런 태스크들에 맞게 뭐 생성 모델이 만들어졌다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 라지 랭귀지 모델의 개발과 인스트럭션 튜닝 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하나의 모델에 여러 인스트럭션으로 구분돼서 여러 생성 태스크들이 통합되는 연구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앞서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다음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그리고 인베딩을 하나의 모델로 통합하는 연구가 어떻게 보면 필요함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텍스트 인베딩에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가 생성 태스크만큼 사실 인베딩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2022년이나 23년 들어서 이 텍스트 인베딩에서도 이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이제 그 텍스트 인베딩이 이제 개발되는 논문들이 등장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이 논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겨 2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그림의 경우에는 그릿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레프레젠테이션과 제너레이티브 태스크에 따라서 사실 인스트럭션을 지금 다르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릿은 인스트럭션을 다르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태스크 그리고 레프레젠테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다르게 줘서 입력을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베딩의 경우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뭐 도메인이나 인텐트나 유닛 등을 이제 내용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설명하는 이제 인스트럭션을 주고 또는 이제 클래시파이 또는 아이덴티파이 같은 이제 지시사항을 써서 이 인베딩을 이제 결과를 내도록 이제 지시사항을 주었습니다. 인베딩의 결과는 레프레젠테이션으로서 숫자로 된 텐서가 됩니다. 또 이제 생성 태스크 역시 이제 데이터 세트에 맞게 이제 인스트럭션들을 이렇게 붙이고 있으며 이제 아웃풋은 텍스트, 스트링 형태의 텍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베이스 모델을 실험을 했는데요. 그중 이제 그림을 좀 더 이제 참고를 했을 때 대표적인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실험을 했던 미스트랄 7B를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릿은 이제 여러 베이스 모델을 실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스트랄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린 게 이제 뒤에 나오는 실험표에서도 이제 미스트랄뿐만 아니라 여러 모델들이 다 디코더 옴니 모델 기반으로 비교해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스트랄을 기반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미스트랄은 디코더 옴니 모델이므로 이제 그 들으실 때 트랜스포머의 이제 디코더가 스택된 구조를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는 두 태스크를 학습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어텐션을 다르게 사용한 점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인베딩을 구할 때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디코더 온리 모델 경우에는 커저럴 어텐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저자들은 이제 버터와 같은 인코더 사실 모델들이 바이 디렉셔널 어텐션을 이제 인베딩에 사용하는 것을 좀 차관을 좀 생각을 했고, 또 이 기존의 이 미스트렐이라는 디코더 온리 모델이 바이 디렉셔널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할 때 그 기존의 커저럴한 어텐션을 일부러 이제 개방시켜서 바이 디렉셔널 어텐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마스크된 나머지 부분을 개방을 해서 인베딩 값을 구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 시에서는 이제 그대로 역시 이제 이 마스크를 그대로 씌워서 기존 디코더 온리 모델의 이제 커저럴 어텐션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더 어텐션의 구체적인 형태를 위해서 그림을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이 인베딩을 그러니까 구할 시에 그 바이 디렉셔널 어텐션을 사용을 해서 이 레프레젠테이션 하고자 하는 그 입력 토큰끼리 서로 이제 어텐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이제 개방된 어텐션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할 때는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생성할 때는 애초에 생성하고자 하는 타겟 호스트 토큰들이 이제 어텐션되어 학습되는 것을 이제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대로 이제 커저 어텐션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현 시에는 이렇게 오른쪽 이제 위에 마스크가 되어서 이제 반영이 되지 않는, 어텐션이 반영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태스크마다 입력을 좀 살펴보면 인베딩 태스크는 레프레젠테이션 학습을 위해서 이제 학습 데이터로 E5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요. E5는 이제 뭐 흔한 이제 쿼리 포지티브 도큐먼트 세트로 이제 쿼리와 포지티브 도큐먼트 그리고 네거티브 도큐먼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이제 그 스페셜 토큰들 그리고 인스트럭션, 관련 스페셜 토큰 인스트럭션 그리고 쿼리 그리고 도큐먼트들이 이제 입력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력들이 어텐션을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민 풀링돼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뽑게 되는데요. 인베딩 모델은 컨스트럭티브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 학습을 위해서 그 크로스 엔트로피 목적 함수로 배치 네거티브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인배치 네거티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앞서 입력 후에 풀링된 쿼리 레프레젠테이션과 이제 포지티브 도큐먼트 레프레젠테이션이 서로 이제 내적이 되고 이제 그 이외에 그 안에 있는 다른 배치의 다른 다큐멘트들이 이제 쿼리랑 이제 내적이 됐을 때 이 정답은 사실 가운데에 있는 포지티브 도큐먼트들과의 내적 값이 정답이 되므로 가운데를 이제 1로 주고 다른 값들을 0으로 줘서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도큐멘트들을 가까이 학습하고 다른 도큐멘트들을 네거티브로 학습하는 방식을 이렇게 지금 인배치 네거티브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인풀링 할 때 인스트럭션 쪽에 인베딩 값은 생략한다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제너레이션의 입력은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이제 툴루2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펴볼 때 이 쿼리와 앤서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인스트럭션이나 스페셜 토큰들이 함께 붙어서 입력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으로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한 랭귀지 모델링 로스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합니다. 즉 다음 토큰을 예측하도록 이제 확률 분포를 뽑고 이제 정답 토큰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미스트럴 모델은 두 로스가 이제 웨이티드 썸된 그런 값을 최종적으로 사용을 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릿에 대한 기본적인 아키텍처와 어텐션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의 세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스트랄과 그리고 미스트랄 7B 그리고 미스트랄 8/7B 믹스트랄입니다. 네, 미스트랄 8/7B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이제 사용했다고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으며 학습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T5 데이터셋 그리고 툴루2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학습 디테일들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두 로스를 이제 웨이티드 썸에서 사용을 했고 이 배치 사이즈는 각각 두 개의 이제 태스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바가 달라서 인베딩 모델의 경우에는 2048,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경우에 256 배치를 썼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1235 스텝 정도를 이제 파인 튜닝을 하고
다음과 같은 이제 러닝 레이트와 어머 스텝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인베딩 쿼리는 256 정도로 이제 길이 제한을 하고, 인베딩 다큐먼트의 경우에는 2048, 그리고 생성의 경우에도 2048로 길이 제한을 해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평가를 할 때는 이제 인베딩 태스크의 가장 대표적인 벤치마크인 MTEB, 그리고 생성에서는 이제 MMLU라든지 BBH, 그리고 휴먼 이밸류에이션 신테사이즈와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생성 태스크들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릿은 이제 그릿의 실험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그릿은 인베딩 및 제너럴 태스크에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소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MTB 데이터셋 그 벤치마크에서는 5위로 있는데요. 그때 나왔을 때는 이제 1위를 아마 이제 오픈소스 모델들 중에서는 1위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2024년 초반이었던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소타를 보여주었고, 지금 보시는 표에 이제 MTB 벤치마크에 구성되어 있는 클러스터링이라든지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리랭커, 리트리버, STS와 같은 그런 태스크 유사도라든지 분류, 그리고 검색 태스크들에서 모두 이제 공개된 모델들 중에서 성능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앞에 이제 GPT-J까지가 이제 파인튠 되지 않은 모델들로 이제 베이스라인 성능을 위해서 이제 같이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 이제 라마2의 70B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70B의 인베딩에 비해서는 이제 소타 성능이 사실 거의 약 2배가량 차이 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자신들의 이제 리미테이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본 테이블에서 BG 라지, 그리고 이 BG 라지라는 인베딩 모델의 경우에는 사실 버트 라지 수준의 이제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준의 작은 크기로도 사실 좋은 성능을 냈는데, 지금 그리드 LM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 이 정도에 비교했을 때는 사실 비용이 절감될 필요에 대해서도 같이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인베딩 온리 모델과 함께 오픈소스 모델 중에서는 이제 소타를 이제 달성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테이블에서는 이제 MMLU 아까 말씀드린 GMS8K, 그리고 BBH 등 이제 제너레이션 성능을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그 성능 매트릭의 경우에는 이제 역시 EM이나 F1 이런 것들을 쓰고 있고, 이런 평가 매트릭들을 쓰고 있고, 또 사람 평가 매트릭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아라든지 십자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논문들에서 IV 비전 연구진이라든지 툴본 연구진의 결과를 차용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그rid LM 8 곱하기 7B가 이 제너레이션 테이블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소타의 성능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이제 라마 70B랑 비교해서 이 생성 태스크에서 이 크기에 비해서 20%더 좋은 결과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드 LM이 두 태스크에서 이제 소타를 보여서 특히 이제 조인트 러닝 하는 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강력함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또 진행을 했는데요. 어텐션도 그리고 풀링 스트레이지와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 인베딩 태스크에서의 이제 인스트럭션, 텍스트 바이디렉셔널 어텐션, 그리고 확실히 인베딩을 구하는 것이 이제 성능이 좋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에서 보면 그 표에서 이제 표를 살펴보면 그 인베딩 온리,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온리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 커절 바이디렉셔널 이렇게 있는 것들이 그 인베딩 모델에서 이 쪼개진 것들은 인스트럭션에만 그 커절을 쓰고, 또 뒤에 레프레젠테이션에 바이디렉션을 쓰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커절한 이제 어텐션만 쓸 경우, 그리고 바이디렉셔널한 어텐션을 썼을 경우에 대해서 이제 성능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인베딩 모델에서는 이제 바이디렉셔널하게 아까 어텐션을 개방했을 때 더 성능이 좋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제너레이티브 온리에서는 오히려 개방하는 것이 성능이 더 떨어졌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의 커절한 어텐션을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함께 학습을 했을 때 이제 이 커절한 어텐션이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 더 효과가 좋았음을 이야기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인베딩 모델에 있는 바이디렉셔널 이제 어텐션을 사용하고 생성에서는 커저한 어텐션을 사용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또 베이스 모델뿐만 아니라 인베딩 데이터셋 그리고 생성 데이터셋 또 배지 사이즈라든지 프리시전 여러 가지 입력 포맷을 이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실험을 하였다는 부분을 같이 테이블로 실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실험을 해서 사실 베이스라인 모델 미스트랄도 실험을 통해서 정확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 데이터셋도 이제 저자들이 논문의 뒤에 어펜딕스에 많은 부분을 실어놨는데요. 실험한 비율이라든지 배지 사이즈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선택을 통해서 이제 리포트 메인 리저트에는 최적의 선택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라그 구조에서 이제 그리스를 활용을 해서 그 쿼리나 독 캐싱에 대해서 추론 속도를 개선한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의 모델은 아까 제너레이션 태스크와 인베딩 태스크를 한 번에 이제 학습한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이 캐싱을 통해서 인퍼런스 시에 이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컨트리뷰션을 이제 논문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과거의 인베딩 모델과 제너레이션 모델이 두 스텝으로 나눠져서 이제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쿼리나 이제 다큐먼트가 입력으로 들어갈 시에 모델을 두 번이나 이제 포워딩 해야지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그리드에서는 캐싱 과정을 통해서 한 번만 포워딩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간단히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아까도 이제 다뤘던 이제 키 밸류 캐싱을 이제 리캡을 해보면 디코딩 시에 사실 추론 속도를 줄이기 위한 최적화 기법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소스의 t-1 시점까지 이제 키와 밸류 정보를 저장을 시켜놨다가 t 시점에 이제 쿼리나 키 밸류 정보와 함께 이제 t 시점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논문에서 제안한 쿼리 캐싱이나 도큐먼트 캐싱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쿼리를 캐싱을 하게 되면 인베딩 모델에서 포워딩하는 동안에 쿼리가 모든 시점에서 이제 키나 밸류를 저장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쿼리의 키 밸류를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큐먼트와 함께 입력으로 모든 시점에 키 밸류를 주어서 생성 시에 저장된 쿼리의 키 밸류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캐싱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처음에 그 인베딩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할 때 이 포워드를 먼저 해서 독 인덱스에다가 이 다큐먼트 텍스트 대신에 다큐먼트의 키 밸류를 함께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마찬가지로 제너레이션 할 때 인퍼런스 시에 미리 저장해 놓은 독 캐시를 이제 가져와서 이걸 입력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이 포워딩 단계를 이제 줄일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린 7B 모델을 기반으로 추론을 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면 쿼리의 길이나 이 도큐멘트 길이가 짧을 때와 이제 길 때를 함께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요. 쿼리의 길이나 이제 도큐멘트 길이가 짧을 때는 초당 인퍼런스 시간상 큰 차이가 없으나 그 토큰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속도 차이가 커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제 4,000 토큰의 이제 쿼리가 4,000 토큰까지 갔을 때 쿼리 캐싱 시 추론 속도와 기존의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라그 속도를 비교를 하는데 이 차이가 굉장히 이제 그 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약 이제 수치화를 하면 54%에서 33%까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4,000 토큰 마찬가지로 이제 도큐먼트의 랭스를 점점 늘려서 추론 속도를 이제 측정했을 때 이 4,000 토큰에서 이제 도큐먼트 캐싱 시 추론 속도가 기존보다 이제 추론 속도가 63%까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다만 쿼리 캐싱의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지를 크게 차지하진 않지만 성능상 원래 이론적으로는 그 캐싱이 같이 기존에 저장을 해놓고 그대로 불러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야 하지만 이론과 다르게 이제 쿼리 캐싱을 하는 경우 약간의 성능 하락이 있다고 이제 테이블 7에서 설명을 합니다. 도큐먼트 이제 캐싱의 경우에는 성능상 더 우세하고 또 추론 속도도 빨랐지만 그 스토리지를 보시면은 이제 이걸 다 이제 도큐먼트마다 키 밸류를 모두 그 도큐먼트 키와 밸류를 모두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놓고 그걸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30테라 정도의 이제 그 용량을 차지하는 부분을 같이 리포트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은 용량이 필요한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오늘 발표드린 그린 논문은 두 가지의 주요 부분을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벤디 태스크와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같이 각자 학습하지 않고 한 모델로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두 태스크의 성능을 한 번에 비교해서 이 실험을 통해서 실제 미스트랄 7B 그리고 믹스트랄 8/7B에서도 소타로 좋은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구조적인 이점을 활용을 해서 RAGC 이제 캐싱을 통해서 추론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논문에서 다 남지 못한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이 더 있는데, 이런 추가적인 디테일들은 이제 논문으로 좀 더 자세히 뭔가 읽으면서 확인하시면은 더 논문을 입체적으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함께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캐싱에 대해서도 한번 인퍼런스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